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오늘 휴가를 떠난 윤지 앵커를 대신해서 특별히 오늘 막내 우리 예지 앵커가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하면서 분위기를 올려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정말 마음만큼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반겨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 상황이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저 시장도 이렇게 저를 반겨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오늘 시장 참 답답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대표적인 반도체주들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먹구름이 깔려 있는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만 신이 나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강한 종목들 덕분에 웃고 계신 분들보다도 전반적으로 지루한 시장에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좌절하고 희망이 꺾이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랭킹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25-8200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회수가 뭐 하는 거죠? 채팅 남겨주세요.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죠.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슬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 예제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드가자님을 평소에 아는 분은 아니죠? 네, 모르는 분입니다. 네. 예지 누나 안녕하세요. 제가 누나 맞을까요? 누나 아닐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더 어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스트랄님, 랭킹쇼 지킴이 차고행 휴가도 안 가시는군. 그래요. 저도 사실은 휴가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포켓코리아님, 유창호니까 얼굴이 더 좋아 보이지? 그래요? 제 얼굴이 좋아 보이나요? 네,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께서 예지 앵커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슬 윤지 앵커의 파트를 좀 뺏어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한명화님, 제주 이쁘랄망 출근이요. 강성님, 창행 적응 못하네. 그래요. 사실 제가 적응이 더 필요하죠. 자, 그리고 드가자님, 제 얼굴 진짜 폈어요? 딱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야훈님, 차고행은 휴가 가도 친구들이랑 술만 드시니까 그래요. 지난 제가 8월 말쯤에 휴가를 잠시 다녀왔었죠.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박 3일 동안 진짜 술만 마셔가지고 한 달 정도 속병을 앓았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나요? 네, 휴가 당분 계획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귀숙님 오셨고요. 캐서린 씨님도 와주셨고. 자, 그리고 예지행 어떤 게 좀 보이나요? 이거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요? 드가자님이 예쁘면 누나요라고. 그래요? 본인이 읽으셔야지 또 그런 거 피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예쁘면 누나고 돈 많으면 형인 거죠. 네, 자, 그럼 누나 하겠습니다. 네. 자, 누나 하는 거예요? 네, 예쁘면 누나라고.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마요. 자, 그리고 선희님, 진용님, 늘봄님, 이거 안녕하세요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종목 진단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이거 다 읽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네, 산의 날입니다.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8일이죠? 네. 자, 10월 18일 오늘은요, 산림청에서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산의 날이라고 해요. 산 타기도 좋고 뭐 그런 날이겠죠. 그런데 날씨가 좀 비가 와서 이게 좀 깨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산의 날 특집을 마련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예지 앵커 좀 잘 아는 산이 있어요? 제가 이거 주제를 받고 한번 좀 찾아봤는데 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지. 그래서 제가 대학교 MT 때 네. 그 1, 2학년 때 새내기 배움터라고 강원도에 이렇게 다 같이 2박 3일로 여행을 가곤 하는데 그때 봤던 산들이 태백에 위치하고 있는 이 네. 한백산. 이 한백산의 눈 덮인 모습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네. 그래요?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덮인 산을 보면서 네.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게 태백에 우와. 있었으니까 한백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전이겠죠?
네, 1학년 때니까 그래도 코로나 전입니다. 그래요. 자, 한백산. 저는 사실 네.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늘 한백산의 존재를 처음 알았거든요. 와, 아니 이거 의외로 예젤코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백산의 추억이 있네요. 저는 익숙한 게 사실 개방산도 좀 낯설고 설악산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유명하죠. 그렇죠. 저는 게다가 설악산을 직접 타지는 않았지만 가끔 친구와 함께 양양에 저기 맞아요. 설악산 근처에 오색온천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오색 탄산온천이 있어요. 제가 그 탄산온천에 정말 미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이거 돈 받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스러운데요? 아니에요. 안 되죠. 제가 이거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탄산온천에 잠깐 들어갔는데 뚜둑거리던 어깨가 15분 있다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나요. 진짜로. 탄산온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덕유산이나 뭐 지리산은 뭐 워낙에 또 유명한 산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 산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또 보여주고 계실지 채팅창 좀 볼까요? 자, 채팅창에는 야후님, 확실히 이렇게 그림을 세워놓고 보니까 제가 예전거와 비교가 좀 되나 봐요. 자, 그렇게 비교가 되나요? 제가 그렇게 아재 같습니까? 이상한 애플님, 이거 본인이 읽어주세요. 이상한 애플님 거. 진짜 MZ는 이런 느낌이군요. 본인이 MZ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제 친구들이랑 저희 MZ 아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는데 MZ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비주얼 보니까 MZ로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강성님, 대학 졸업 생각이 안 나죠, 창호행? 너무 오래돼서 창행이. 반대쪽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예쟁 아빠 뻘이라뇨.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연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큰일 났네요. 오늘 아무리 봐도 이게 괜히 또 주제도 산으로 잡아가지고 약수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 연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죠? 띠동갑 이상 차이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함구하도록 할게요. 자, 민방위도 끝날 듯 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고요. 네.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오랫동안 얘기하면은 이 방송을 함께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네. 잠깐만요. 이런 가운데서 돌돌님, 삼촌과 조카 잉커님들 그래도 아빠에서는 벗어나셨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이건 좀 나아지네요. 삼촌과 조카,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차고형은 민방위, 됐고요. 한라산 어디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여러분, 한라산은 누가 봐도 너무 1위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순위는 우리나라에서 내륙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라산 너무 1위 같아서 잠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한라산이 1위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첫 번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해졌어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우리 예지 앵커 반겨주시느라 종목 진단 요청을 까먹으신 게 아닐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 이거 사도 돼요? 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유튜브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안장군님의 종목인데요.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죠. 우리나라 자동차 넘버원입니다. 현대차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매수 가격은요. 24만 8,500원. 비중은 20%신데요. 인도 IPO 후에 주가 방향이 궁금합니다. 10월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현대차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어제장에서 주가가 유독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5% 가까이 급락이 나와서 이거 현대차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것 같아요. 반도체 흔들리죠. 2차 전지 빠지죠. 제약바이오만 주구장창 가는데 자동차도 이대로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자, 상무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인도 IPO 이후의 주가 방향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약간 불안하게 어제 많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차의 이 명과 암, 그러니까 좋은 점과 사실은 좀 어두운 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현대차의 장점은 최근 들어서 두 가지가 나왔었죠. 오늘 인도 IPO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1월에 인도 IPO가 있습니다. 인도 IPO가 되면 모든 기업들이 IPO를 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현금의 유입입니다. 이 현금이 유입이 되고요. 향후에 투자를 받을 때 좀 더 다변화된, 좀 더 좋은 이 기회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재무적인 이유, 유동성의 유입을 위한 이런 유동성의 유입을 위해서 IPO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다음 달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 장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이 발표를 했었던 현대차의 주주 친화 정책 배당 수익률이 5%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죠. 대기업인데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5%다.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적이 매 분기마다 시장 컨센서스를 만족시키거나 혹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내비쳤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년 이상 동안에 한 1, 2년 동안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적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다가 또 실적을 발표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또 이게 사실은 현대차의 약점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영업이익단이 좀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유럽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됐거든요. 유럽 자동차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 모두 다 유럽 자동차 판매는 감소했거든요. 유럽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에 자동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가 근데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방을 사실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 수익률이 5%를 확실히 찍어놨거든요. 해당 수익률 5%다 그러면 지금 22만 원대에 있는 이 주가 정도는 바닥권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2만 원 바닥, 26만 원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죠. 이 박스권 움직임은 앞으로도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도 IPO만 가지고는 근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유입에 대한 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실적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에 있어서의 우려감을 종식시키고 실적 발표가 항상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럽 자동차 판매가 회복이 됩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판매에 대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박스권 상단 26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충격을 받다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윗방향 가능하겠네요. 26만 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가격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볼까요? 기사회생님, 자사주 매입은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절대근육님, 역시 시장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네, 답답합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 왜 이럴까? 아니, 아까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 김 빠지는 얘기긴 한데 읽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올해 진짜 수익을 몇 퍼센트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이거 참 걱정 많이 됩니다. 그래도 매일 내려갈 수는 없을 텐데. 미국 시장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왜 같이 안 올라가는지 참. 제가 이거 진짜 이 말을 이 랭킹쇼 이 시간 동안에서만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정확히 똑같이 느리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드가자님 예전거 무슨 차를 좋아하네요. 현대차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자동차로 가신 것 같은데 자동차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자동차에 참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자분들 잘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니, 드가자님 저한테 물어보시지. 제 관심을 오늘 다 뺏어가시네요. 심지어 오늘 예전 제가 좀 관심 받겠습니다. 아니, 저는 윤지 앵커의 파일을 예지 앵커가 이렇게 가져가는 그 그림을 생각했거든요. 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저를 갈아 끼우라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지 예지로 가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마침 또 어감이 괜찮네요. 윤지 예지, 지로 끝나는데 괜히 저만 이게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둘이 서로 친해지는 기회를 앞으로 좀 막도록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질투나네요. 잠시만요. 이정복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이정복 전문가님, 윤지 앵커가 오늘 휴가를 갔습니다. 어쩜 저런 문제를 그냥 오늘 좀 쉽게 가는 걸로 갔어요. 왜냐면 이 증시도 지금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 어렵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쉽게 문제를 접근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진용님, 와, 1위부터 5위까지 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요. 자, 이종복 전문가께는 오늘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져서 이런 얘기 나오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유튜브에서 받아봤습니다. 돌돌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오늘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크래프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만 5천 원에 보유 비중은 10%로 제시해 주셨고요. 상단에서 막힐까요? 반 정도만 들고 갈지 고민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크래프톤 일단은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오르는 것도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장에도 3% 가까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무님 크래프톤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크래프톤의 차트 같은 모습의 종목이 요즘에 흔치가 않죠. 물론 이제 공모시 초기 주가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차트를 쭉 당겨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보면 15만 원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우상향 그리면서 1년 반을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종목 사실 흔치 않은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 상승에 대한 이유 실적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걸출한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실적들이 좀 나왔었고 중국에 있어서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크래프톤이 오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실적이거든요. 이번에도 3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센서스가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컨센서스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 투심이 좋아졌죠. 게임주 같은 경우 사실 24년도 하반기부터 좀 주목을 받은 게 이 게임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주목을 받는 게 엔터주인데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온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어서의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게임주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억압을 했죠. 이전에 화장품주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수출 제한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화장품 팔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화장품주들이 어려움 받았었는데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게임을 시작을 하려면 판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게임 하나하나 이 게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허가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만큼 중국에서 새로운 게임을 런칭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게임사들은 이제는 살아남기가 좀 힘들고요. 이런 대형 게임사들은 캐시카우의 게임들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작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실적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허가를 많이 해준다?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판호 허가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심도 올라가고 있는데 뚜껑 열을 때마다 실적도 컨센서스를 만족시킨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사실은 35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상단을 계속적으로 터치한다라는 점, 그리고 차트를 보실 때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은 사실 윗꼬리 달면 좀 아쉽죠. 그날은 좀 아쉽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사는 그런 매수 자금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윗꼬리를 몇 번 달게 되면 팔려는 급한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따졌을 땐. 그래서 이 35만 원, 물론 박스권 상단이라 이번에도 35만 원 오늘도 거의 언저리까지 갔을 때 또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차트상이나 수급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35만 원 돌파에 대한 가능성, 뭐 글로벌 경제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35만 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을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셨던 것 같은데 35만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김도훈님, 아니 윤재코 제가 4시 있고 방송을 아직 못 봤거든요, 제대로. 노래를 뭐 얼마나 하길래 오늘도 노래를 많이 찾으시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포켓코리아님, 뭔가 학교에서 막 복학해서 그 신입생들과 함께 있는 복학생의 기운이 누구요? 저한테요? 제가 신입생이고 저는 복학생입니다.
혹시 그 신입생 때 복학생 오빠들이랑 같이 놀아봤어요, 한번? 아,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했어요? 네, 저희는 복학생 지내기 오빠들이랑 어려운데요? 되게 잘 지냈어요. 그래요? 의외인데? 아니, 보세요. 포켓코리아님. 요즘에 복학생 오빠들이 그렇게 뭐 예전처럼 인기가 없고 이러진 않아요. 기분 나쁠 뻔했는데, 지금 아직 올라옵니다, 또. 자, 그리고 도라표님. 장호행 화이팅. 제가 뭐 좀 처져 보이나요? 자, 그리고 드가자님은, 드가자님이 예전컵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게임은 하는지, 전공은 네.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관심 많이 주고 계신데요. 게임 안 하죠? 게임 해봤었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뭐 해봤어요? 뭐, 옛날에 서든어택 이런 것도 해봤고, 오? 최근에는 그거 총싸움 하는 거? 맞아요, 해봤어요. 그리고 재밌던데요, 그거는? 최근에 뭐 해봤어요? 최근에는 롤도 옛날에 해봤었는데, 오. 그거는 진짜 한두 번 해보고 그만뒀습니다. 그쵸. 저는 심지어 롤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요? 게임 아예 안 하거든요. 저도 이게 10대 때는 정말 게임을 미쳐서 했었는데, 한 번 그냥 끊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아니, 오늘 채팅창 난리 났어요. 이 분위기도 안 좋은데, 시장이. 예지않고 목소리도 좋다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멋있대요. 저 멋있는 거 멋있다는 얘기 좋아합니다. 쉽지 않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 기분 좋을님 2차전지 인버스 분위기 이상감지. 어떤 이야기일까요?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종목 진단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바로 이 드가자님의 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록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4,500원이고요. 비중 많지는 않으세요. 5%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속 터진답니다. 속 터져요.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 현재 주가가 3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속 터질만 하죠.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10월 초에 리포트가 나왔다는 건요. 목표가가 5만 원짜리 리포트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주가와 목표가 간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익을 과연 낼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자, 상무님,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속 터진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 네, 사실 이 덕산 네오록스의 실적이 좋거든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성수기 실적을 성수기 수준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만 놓고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주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목표 가격이 5만 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수급이죠. 덕산네오록스 뭐 개별 종목도 아닙니다. 이 시가총액이 매수가보다도 지금 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7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적도 좋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도 아닌데 이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덕산네오록스 이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 업종들이 순환매를 많이 탔죠, 금년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던 식품주도 테마를 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엔터주까지도 어제 같은 경우 주목도 받았었고, 게임주도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 은행, 증권, 보험 업종까지도 테마를 많이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디스플레이 테마는 금년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관심도에 사실 좀 떨어져 있었다는 게 그 단점이 지금 덕산 네오록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디스플레이의 허들은 성장성에 있어서의 물음표를 시장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산업이 커지려면 더 큰 TV를 구입한다든지 더 큰 모니터를 사람들이 많이 산다든지 노트북도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휴대폰 화면이 더 커지고 휴대폰이 새로운 OLED 말고 그 이후에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형태를 장착한 이런 휴대폰들이 나온다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나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아직은 좀 물음표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선 바닥권 정도는 지금 거의 바닥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3만 원 정도가 이전에 놓고 보면 작년 정도 놓고 보면 3만 원 정도가 좀 바닥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디스플레이 말고 그 외의 종목들의 업종들에 좀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이 시장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25년도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아이폰 향, 그러니까 북미 고객사 향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좀 잘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테마를 받을 가능성이 좀 낮죠. 디스플레이 테마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때 이때를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멘텀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단기간에는 이 승부 보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채팅창을 좀 보니까요. 이거 시장 분위기가 좀 썩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태일신당님, 오늘 같은 날은 퀴즈 마치고 자주 랭킹쇼 오시는 분끼리 인사나 좀 시켜주세요. 언젠가 좋아질 주식을 위하여 으차차 하셨는데 으차차. 네, 그래요. 이런 날에도 또 희망적인 또 맞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으라차차 기운 한번 내야죠. 사실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시장 안 좋다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요. 거기서 더 좋을 게 사실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손실을 그나마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 전략들을 미리 고민하고 계셔야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예지엔과 차고엔 표정이 뭔가 닮았대요. 오, 닮았나요? 표정이 어떤 게 닮은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캡처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산 특집이죠.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은 제외입니다. 너무 1위가 당연할 것 같아서 뺐어요. 자,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뭘까요? 오, 한백산. 네, 한백산입니다. 이거 아까 예제 거가 제가 진짜 봤다고 봤다는 거. 했던 맞아요. 그래요. 5위밖에 안 되는데요, 겨우? 제가 봤을 땐 되게 높아 보였는데. 높습니다. 그래요. 괜히 그런 거예요. 1,5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높아봤자 2,000m가 안 돼요. 1,500m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히게 높은 산이라는 점. 저는 사실 한백산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또 유명한 산이라고 하네요. 한백산의 위치는요, 강원도 정선과 태백의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고도 1,573m. 정말 대단히 높은 한백산. 한 번쯤 저도 가서 이 경치를 알고 싶습니다. 한백산 조만간 다시 한번 가나요? 제가 갈 일이 있을까요? 시크한데요? 자,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쇼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종목 한번 봐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또 마린만님께서 종목 진단 보내주셨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볼 텐데요. 매수가는 49,000원이고 15%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에코프로 HN 지난 9월 달에 34,000원대까지 내려갔었다가 10월 초에는 62,000원대까지 빠르게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도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이 에코프로 HN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에서 분사해서 환경 부문을 좀 담당을 했었죠. 뭐 필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저감 장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환경 부분을 담당을 했고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좀 더 도약을 해보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의 좀 허들이 있었죠. 환경 부문은 테마로 잘 엮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주식은 뭐 물론 테마주를 적극 권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테마라는 부분들이 좀 묶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좀 당겨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주식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 관심을 좀 덜 받았다라는 점, 디스플레이처럼 좀 이런 부분들이 하나 허들이 있었고 그리고 2차전지 그럼 소재 업체로 다시 한번 좀 재도약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2차전지가 물론 2차전지 셋업 채널은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2차전지 소재가 확실히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확실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런 상황들이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도 그렇고 기존 사업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을 뭐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못 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이 사실은 거의 바닥권의 가격이긴 하죠. 45,000원 정도가 이 바닥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근데 지금 60일선에 좀 걸쳐 있는 상황인데 60일선 살짝 아래로 내려왔죠. 여기를 좀 더 떠난다 그러면 4만 원까지도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과 이익은 안정적인 부분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뭐 실적이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2차전지 소재가 사업이 굉장히 확장이 돼서 주목을 받거나 이런 모멘텀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이 주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아래쪽으로 4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업황에서 이렇게 실적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45,000원에서 4만 원까지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 한번 살펴볼까요? 들블리셔님 오셨는데요. 북한산 정상에서 갓 종목을 보게 된다면 연예인 보는 것 남부럽지 않을 것. 예전코 지금 관심도를 우리 이종복 전문가에게 뺏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저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이종복 전문가님께 한번 말 한번 걸어보세요. 전문가님 관심 제가 오늘 가져가겠습니다. 전문가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 막내가 이렇게 아주 전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열신당님. 등산에서 라면 빼면 안 꼽는 찐빵. 등산해봤어요? 저 등산 해봤습니다. 라면 같은 거 먹나요? 라면도 먹고 등산하고 내려와서 능이백숙 먹어야 되는. 능이백숙이요? 네, 능이백숙 먹어야 되는 거. 저는 능이백숙 좋아하는데 아니 능이백숙을 입맛에 맞아요? 맛있던데요? 그래요? 오. 아침에 딱 등산하고 내려와서 날 화날 때 능이백숙 먹으면서 약간 술 한잔하고. 아니. 취향이 이쪽에 맞는데요, 저는? 네, 아니에요. 제가 윤지 앵커랑 취향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아니, 요새 MZ에서 유행이에요. 그래요? 요즘에 MZ 세대 참 좋습니다.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조보 전문가에서는 백숙은 그냥 먹는 게 맛있대요. 무슨 능이백숙이냐고. 자, 그럼 또 그냥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이거 너무 유명한 종목이네요. 캐서린 신님의 종목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누가 뭐래도 주도했던 전력설비 대장이죠. 매수 가격이 31만 3천 원입니다. 비중은 10%에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오늘 잠깐 수익이었는데 조금 더 가져가고 있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반기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조정도 뭐 딱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내려갔다 또 제자리죠. 이렇게 강한 종목, 근데 이렇게 항상 계속 강할 수는 없잖아요. 더 갈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거 너무 계속 좋으니까 오히려 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지금 차트를 당겨서 봤는데 작년에 3만 원대, 4만 원대 뭐 이런 모습들이 4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10배가 올랐죠. 시가총액이 지금 11조예요. 이렇게 큰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흔치 않습니다. 대기업인데 10배가 올랐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적이 그만큼 좋았죠. 전력 설비 테마도 받았고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 여름 정도부터는 주가가 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실적이 2분기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에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3분기가 조금 감소하는 게 그럼 업황이 꺾였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3분기 이 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일하는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들면서 실적은 좀 떨어져서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거나 아니 소폭 안 되더라도 굉장히 좀 미미하게 좀 시장 컨센서스에 좀 못 미치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잉여 현금 흐름도 많습니다. 뭐 그동안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추가적인 M&A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모멘텀은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심리적인 좀 부담감이죠. 당분간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여기에서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의 모멘텀은 전력이었습니다. 전력에 대한 모멘텀 한 번 더 나온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상단이 한 35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7만 5천 원에서 35만 원 사이 정도, 뭐 박스권을 좀 얇게 만들면 27만 5천 원에서 32만 5천 원 정도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굉장히 많은 이전과 같은 그런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해서 뭐 M&A 한 기업이 굉장히 좀 포텐이 높은,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기업이지만 않는다라면은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당분간은 뭐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까지 봤고요. 채팅창 좀 또 볼까요? 어떤 분들 와 계십니까?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능이백숙이 아니라 영매백숙이래요. 아, 이 정준하 씨가 예전에 불렀던 거. 그래요. 아, 저도 뭔가 이상했는데, 저는 왜 이거 당연하게 봤죠? 예전에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영계백숙. 네. 근데 알죠. 그거를 능이백숙으로 받아주셨어요. 아, 이제 거가 능이백숙을 너무 맛있게 얘기하니까. 아, 근데 능이백숙 저 한 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아재 냄새 난다고 하시면 저 곤란합니다. 아재 스멜이 저는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디서. 아니에요.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부정해봤자 약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방송을 처음에 잘못하면 네.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캐릭터가. 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이 캐릭터 한번 잡히면 안 됩니다. 아니, 도라표님, 헬스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헬스 좋아하시냐고? 네. 저 헬스장에 가봤는데 네. 저 그 기구는 약간 기에 눌려가지고 못하겠고 중량되는 거? 유산소만 열심히 뛰다가 왔습니다. 그건 헬스는 아니잖아요. 아, 헬스장에 있으면 헬스죠.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유산소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운동을 네. 아예 안 하면 저는 뭐 대화가 잘 안 돼요. 운동 어렵습니다. 저는 그 중량 드는 걸 좋아하고 사실 유산소를 안 좋아하거든요. 유산소 지루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지루해요. 근데 인터벌로 막 이렇게 달리면서 하면은 좀 재밌던데요, 저는. 그래요? 약간 한때 좀 고강도 트레이닝을 했었군요. 그치. 인터벌까지 하고 막 숨 헐떡이고 하지만 기구는 기에 눌려서 못 가고 그냥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은 한번 중량 운동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체력이 더 생깁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들블리셔님이 보내주셨는데요. PNT, PNT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66,600원에 보유 비중은 25%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PNT,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그쵸.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최근 흐름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이 PNT가 2차 전지 시장의 대표주인데요. 네. 최근에 46,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올라가면서 66,600원을 지나서 64,00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들블리셔님이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가 참 궁금한데 살려달라는 말이 꼭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PNT 같은 경우 최근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좀 이 테마의 모습들이 좀 있었고 업황의 흐름을 요즘에 좀 타는 그런 상황이죠.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게 이 8월, 9월에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의 바닥이다라기보다는 사실 전기차의 바닥이었고 2차 전지는 대체적으로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죠. 근데 4분기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은 판매량이 이제는 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미국에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신통치가 않죠. 테슬라의 인도량이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오면서 PNT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NT 주가가 64,0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건 2차 전지의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차 전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물론 이제 사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PNT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도보다는 금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훨씬 커질 겁니다. 작년 매출액이 약 5천억 원대였는데 금년은 매출액이 약 1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이 700억 원대 금년 한 1,500억 원대의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투심이라는 게 사실 주가가 항상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지금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좋지가 않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투심이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거고요. 박스권 하단 한 5만 원 정도로 우선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주가의 반등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박스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박스권 하단 5만 원, 상단 6만 원 정도에서 우선적으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나왔을 때 주가의 반등은 좀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NT 살펴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단과 상단의 가격을 잡아주셨습니다.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 PNT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매수 가격이 6만 600원, 이 상단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와 비슷하니까요. 그쯤에서 대응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 싶네요. 자, 들블리셔님의 PNT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윤정식 상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새로운 스타 탄생? 아니 뭐 지금 이거 잠깐 진행한다고 스타까지 탄생 되나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 예전에 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독한 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겠죠? 네, 무슨 이제 조만간 또 모실 네. 이 후반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꼭 한 분이 오시거든요. 자, 그리고 고조 사토루님, 우와, 새로운 얼굴이네요. 저는 안녕하세요. 아니겠죠? 오늘 그래요. 하루만 제가 대신합니다. 반갑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저 좀 반겨주세요. 시장이 이런데 참 저희가 이렇게 너무 밝게 진행하는 게 못마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라도 기운 좀 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신 활력 있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님 꼭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랭킹쇼 주제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랭킹쇼 이거 주제 4위 공개해 주실까요? 네, 4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4위는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바로 개방산. 개방산입니다. 이거 아까 이종복 전문가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개방산. 높이가 한백산과 별 차이는 없네요. 네, 한 100m 정도밖에. 100m도 차이가 안 100m도 나요? 안 되네요. 3m. 4m. 저희 둘 키 합치면 비슷한 정도 차이 나겠습니다. 4, 5위 싸움이 치열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개방산이 1577m인데 요 위치 한번 짚어볼게요. 이것도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홍천에 걸쳐있는 산이라고 하거든요. 자, 개방산 1577m로 한백산과 거의 4, 5위 이렇게 다투는 산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남아있는 산은 3개의 산이 남아있는데요. 자, 과연 이 순위가 또 어떻게 될지 3위도 여러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문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무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산이니까요. 이건 꼭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만 전문가께서 산 진짜 좋아하시고 오, 이거 알고 계실까요? 분명 하실 겁니다. 전문가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 빼고요. 이 중에서 어떤 산이 가장 높을까요? 지리산이 가장 높죠. 지리산입니까? 예, 지리산도 이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한라산은 1950이고 지리산이 1950 1900 초반이면 1900m, 그리고 천왕봉이 1900m고 중봉이 1800m, 반야봉이 한 1700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이 1707m인가 될 겁니다. 제가 올해도 2번 갔다 왔거든요. 예. 우리는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청봉은. 아니, 전문가님, 그 높이까지 외우고 예. 다니세요? 아니 뭐 자주 가니까요. 한라산은 이제 뭐 자주 못 가는데 네. 강원도 뭐 개방산, 그다음에 뭐 덕유산 남덕유가 있고 북덕유가 있죠. 아, 남덕유가 그래요? 좋아요. 예, 거기서 우리는 또 자고 오잖아요. 백패킹. 오, 완전 등산 한백산도 전문가시네요. 괜찮습니다. 맞아. 겨울에 가야 돼, 한백산은. 알겠습니다. 태백산은 한백산. 동네 마실 드나들듯이 다니고 있고요. 오, 한백산 겨울에 가야 된다고. 저 겨울에 제가 눈 쌓인 한백산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온 거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아주 좋고요. 1위 이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만 전문가께서 네. 산타시거든요. 저는 그 유튜브도 제가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오카리나 부시는 분이에요. 네? 연주하시고
밤에 산타하시고 뭐 이런 분입니다. 저 그 연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이따가 안 되겠죠? 이거 유튜브 채널 알려드릴게요. 네. 진짜 들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 유튜브, 살먼 도미닉님, 살먼 도미닉, 이건가요? 사이먼 도미닉이 이렇게 줄여지는군요. 자, 종목이 월덱스입니다. 반도체 종목이죠? 21,1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지금 자리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중기 목표주가 궁금합니다.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호하신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신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주가 흐름은 참 어렵습니다. 바닥에서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네. 자, 월덱스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과연 정답에 가까운 행동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월덱스 이것도 독종 정신 갖고 보유할 만한 종목입니까? 자, 뭐 무조건 독종 정신 가지고 또 보유했다간 또 낭패당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독종 정신은 유지하되 기업마다 틀리겠죠. 근데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 독종 정신을 좀 발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300억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한 600억 넘게 나왔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 뭐 최소 영업이익이 500억 한 600억 나오는데 시총이 지금 3천억대 중반이니까 주가 좀 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어제 뭐 TSMC가 뭐 신고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이제 어제 뭐 신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침에 우리 그 반도체 시장 잠깐 올랐다가 바로 좀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약간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고,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같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타이밍이 관건이라는 얘기. 기업은 괜찮은데, 예. 자, 일단 월봉에서는 지금 60개월 선을 지금 하향 이탈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현재 10월 중순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지난달 대비해서 한 5분의 1도 안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 없는데,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대표주가 이제 흘러내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60개월선 이게 수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선 밑에 있지 않습니까? 2만원, 아니 2만 1,000원 정도 다시 한번 장악하면은, 예, 위쪽으로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지금 이제 추세 지지선 하단 라인까지 왔죠. 예, 현재 보게 되면. 그죠? 예, 요 트렌드 하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반등이 안 나오고 조금 더 흘러내린다 그러면, 뭐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은 한 18,500원 라인 정도? 막 그 정도까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안 나온다면 다음 달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번 달까지 까마귀가 이제 3마리지 않습니까? 3운봉 나기 때문에 월봉 기준 했을 때 다음 달은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는 일단 일봉 기준 했을 때는 지난 그 23,000원, 24,000원 여기서 강하게 좀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보시면 아까 월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23,000원 단위 일자 강한 저항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주게 되면 일단 반이라도 챙기고 나서 다시 보자는 얘기죠. 예,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반도체 업황 자체 대표주가 흘러내리면 그 영향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23,000원 뭐 좀 더 올라온다면 직전고점 오른쪽 어깨 24,000원 정도 구간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덱스 살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나오겠네요. 23,000원, 4,000원 요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반등의 타이밍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덱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I'm real님. 아까 보니까 그 뭐 덱스는 못 참지 뭐 이런 얘기 해주시길래 덱스 왜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무심코 덱스 대 창행 질문 드렸거든요. 슬픈 얘기만 골라서 해주시는군요. 둘 다 솔로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누가 더 지옥인가는. 덱스님이 솔로일까요? 과연. 아닐 것 같은데. 덱스 좋아하세요? 저 덱스 좋아하죠. 그런 말 안 되죠? 옆에 지금 덱스 대 지금 붙이고 저는 있는데. 창행, 덱스 대 창행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윤지 앵커보다 예지 앵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 앵커님이 채팅창 보고 마침 등장하셨어요. 뭐야? 아니, 이거 짠 거 아닌데 갑자기 이윤재 앵커, 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이 주둥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없는 데서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요? 이 네 글자가 이렇게 뜨끔하네요. 네. 윤재 앵커와 사이가 평소에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좋아요. 평소에 얘기하러 잘 못 봐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약간 남욕하고 있을 때 들키면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요. 역시 세상사 진리를 느낍니다. 남 없는 데서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거도 지금 오늘 딱 느끼고 앞으로 조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도람뷰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가볼까요? 네,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조사토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헬릭스미스 4,500원의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이 헬릭스미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 것 맞아요. 같은데 코로나 전에는 한 17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진짜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13%가량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마 비만 치매 치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의 명성에 비해서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헬릭 스미스는 옛날에 바이로메드였죠. 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전문가인데, 예, 그 전에 제가 4,000원대 추천해가지고 17만원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는 다시 4,000원까지 왔네요. 기술적으로. 예, VM202, VM102,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당뇨병성 족부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런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예,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 김선영 교수가 지금 대표로 같이 견유 아직까지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대밀렸고, 지난번에 이제 공시 보니까 바이오 솔루션이죠. 바이오 솔루션. 여기요. 바이오 솔루션. 이게 관절염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바이오 솔루션에서 지분을 인수했어요. 헬릭 스미스의 지분을. 예.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이 헬릭 스미스가, 이제 기술력은 1차 신약 VM102, 202 실패했습니다만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솔루션에서 지분을 또 인수했기 때문에 가능성에 이제 배팅을 했겠죠.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도. 바이오 솔루션 그 기업 자체도 좋은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주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악재는 다 반영됐다니 봅니다. 예. 근데 그 새로운 신약 개발 기간이라든지 중간 데이터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확실한 어떤 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5,000원이 이제 직전 고점이잖아요. 여기 차트 보시면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7,440원. 예, 여기서 재료 나오면서 대량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5,000원에서 주가가 지난번에 5,000원 밀린 자리가 여기서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5,000원까지 다시 한번 돌려준다 그러면 5,00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최고점이 오른쪽 어깨 한 6,000원 전후. 거기까지 보는데 5,000원에 다시 한번 또 윗꼬리가 형성되면 거래 나오는데 주가 못 간다 그러면 한번 때렸다 다시 보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5,000원 보시고 5,000원 돌파 시에는 6,000원 정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예스24 그 점상 갔을 때 그 기법 제가 말드렸죠. 딱 10,000원 초반대 찍고 물량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동일한 그 패턴인 것 같으니까 우선은 5,000원, 그래가 2차 돌파 시에는 한 6,000원까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이었던 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다면 6,000원 전후로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아니, 진짜. 윤재 앵커가 자꾸 갑자기 와가지고 사람 놀라게 하는데 또 사라지자마자 타이밍 이렇게 이 종목 전문가님과 좀 어긋나네요. 다시 와주셨는데 이 타이밍에 또 갔습니다, 윤재 앵커. 자, 강성님. 상행
월요일 방송 어떻게 할런지 윤재행한테 혼나면서 방송하겠지? 혼나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괜히 찔리네요. 월요일 괜찮으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뱉어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네. 역시 남 얘기는 하면 안 되는 됩니다. 겁니다. 네, 정말 교훈을 많이 얻어요. 상해 월요일 나오지 마요. 신변이 위험해 보임.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일은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항상 이 진행은 무조건 제가 해야죠.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 나오고 있는데 알파님의 종목 포스코 DX도 올라와 있고요. 네, 진숙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해지고 있거든요. 네. 2시도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남겨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로도 보내주시고 또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파님 도망차. 네, 안 도망칩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해피아이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이죠. 성우 하이텍을 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참 뜸해요. 주가 흐름이 영 신통치는 않습니다. 7,500원에 10% 비중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 지금 비중 줄여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비중을 줄여야 될지 반등이 가능할지 어떻게 돼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주가가 지난 8월 5일에 5,000원대까지 나왔다가 그 뒤로 사실 뭐 크게 올려놓지도 못했어요. 자, 성우 하이텍. 그래도 반등의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입니다. 이거 반등 가능할까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아니고요. 저는 다음 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월덱스 같은 경우도 그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적은 지금 탁월한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흘러내리다 보니까 대표기업도 눈치 보면서 같이 흘러내리는 그 양상이거든요. 성우 하이텍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언제 반등 들어오는지 그 시점이 중요하죠. 일단은 이제 성우 하이텍을 보는 게 아니고 현대기아차 주가를 먼저 우리가 응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 차트 보시면 2달 연속 지난달, 지지난달 아래 꼬리 치고 이번 달 반등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누르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이번 달까지는 쉬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시면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20개월 선까지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피곤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 추세 지지선 하단에 왔죠. 기술적으로. 예. 근데 이번 달은 월 중에 올렸다 지금 윗골이 나오니까 추가적인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 다음 달 정도 이제 기적 반등을 기다리는 거죠. 현대기아차. 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보고 사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건데,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800억 정도? 예,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말에 4분기 때 실적이 좋죠. 보통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2분기에 470억, 그 다음에 3분기에 490억,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나오죠. 지금 4분기 아니겠습니까? 3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했고요. 예. 근데 전년 대비해서 작년이 실적이 최고였습니다. 영업이익이 2,500억이고,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0억 미만 정도, 1,500억 정도, 2,000억 미만 정도 기록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너무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기술적 지금 보시면은 딱 맥점이죠, 이번 달이. 지지 맥점. 예,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이어오는 이 하단 지지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지난달 월봉했을 때는 아래 꼬리 작업한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 없죠. 2022년도 연말에도 여기서 이제 터닝이 나왔던 것이고, 이번 달은 앞서 제가 현대기아차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달 흐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천상 다음 달 기대를 해야 되는데 다음 달이면 매수한 가격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500원, 뭐 8,000원 정도. 근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황 자체,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이 한 50% 되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예, 근데 내년에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지갑이 좀 낮아질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큰 수익은 기대가 안 되니까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반등 시에
매수가 7,500원 충분히 주니까 아니면 그 윗선 8,000원 나이까지 예, 거기 오면 그때 이제 좀 현금화하자.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거 끊고 다른 종목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부 제약바이오 외에는 좀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 수익이 크게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보유한 종목 기업에 문제가 없으니까 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윗선에서 한 8,000원 전후에서 반등이 이제 다음 달에 좀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일단은 손실 안 보고 정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근처인데 7,5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 위 8,000원 정도에서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손실을 안 보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자, 네. 채팅창 좀 볼까요? 종목 진단 신청이 갑자기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이고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올라오고 네, 있고. 포스코 DX. 네. 자, 그리고 시장 걱정이 너무 많죠, 지금? 네, 시장이 참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3009님께서 얼마나 인내를 해야 올라가는 시장을 볼 수 있으려나 싶네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지행도 텐션 떨어졌어요. 텐션 떨어졌습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 조금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아니, 저희 진행하는 동안에 코스닥이 어느새 2% 네. 내려갔다 왔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겁니까? 코스닥. 지금 그나마 저점 대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잘 보여요? 예전거? 751포인트 지나가고 있죠? 네, 2600선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는 저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 후반 들어서 그래도 좀 아랫꼬리 달고 올라와 주기만을 바랬는데, 그게 쉽진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코스피 3009님, 미국 시장은 이게 문제죠. 신고가 나게 생겼는데 우리 시장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게 참 더 어렵게만,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랭킹 하나 확인 좀 하고 갈까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3위는 뭘까요? 3위 볼 차례죠? 네, 덕유산. 네, 3위는 덕유산 1614m네요. 그렇습니다. 자, 4, 5위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3위는 확실히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까 김봉만 전문가께서 저거 이름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남덕유, 북덕유 막 해주셨던 것 같은데 덕유산이 1614m 3위를 차지하게 됐네요. 자, 제가 알아온 결과에 따르면 이게 여러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덕유산이 전라도, 무주, 장수 이렇게 걸쳐 있고요. 게다가 경상도 함양과 거창에 걸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자, 덕유산 3위로 랭크가 됐고요. 역시 1, 2위 후보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산이죠. 지리산과 설악산이 됐는데요. 과연 진짜 1위가 지리산이 맞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한번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도 내리고 주가도 내리고 참 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힘을 내고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알파님께서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요. 포스코퓨처엠입니다. 매수가는 25만에 보유 비중은 30% 그리고 짧고 굵게 도와주십시오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퓨처엠 예전 명성에 비하면 지금 정말 많이 내려와 있죠. 네. 최근에는 약간의 반등을 나서는 듯 했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하고 오늘장에서도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도와줘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2차전지가 10월 초까지만 괜찮았었는데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예상보다 좀 깊게 들어오죠. 예, 얼마나 반등 나왔다고 9월 말 대비해서 한 30% 오르고 좀 30%, 20% 넘게 올랐으니까 종목별로 좀 누르기는 해야 되는데 시총이 크니까. 예. 근데 오른 것도 없는데 눌러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이게 환율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국채 수익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저도 지금 이번 121선 돌파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예, 여기서 61선이 데드시키고 V자로 올랐으면서 트럼프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환율이 급등이 나온다. 주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역보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121선이 이렇게 하향이잖아요. 61선도 하향이죠. 예, 이 하향인 상태에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V자로 꺾여버립니다. 역V자로. 예.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불과 2주일 만에 환율이 지금 1303원에서 어제 1372원, 70원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안에 2주일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거 너무 좀 비정상이죠. 원달러 한 줄도 마찬가지예요. 61선이 120은 대듯이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꺾여버립니다. 다음 주 정도 이제 환율이 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반도체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다음 주 정도 이제 기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세게 들어오지는 않고 아마 이번 달까지는 조금 이렇게 눌렀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예, 주식이라는 것은 일시 반등 들어오고 예, 쉬었다 갈 구간에서 좀 쉬었다 가야 그래야 멀리 가고 오래 갑니다. 오늘 뭐 산 얘기 지금 하시는데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정상만 무조건 생각하고 급하게 올라가면은 예, 여러분들 그 금방 지칩니다. 올라가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도 쐬고 뷰도 보고 예? 다람쥐하고 얘기도 하고 땅콩도 까먹고 까주고 좀 그래야지. 그리고 정상만 바라고 가다 보면은 지겹습니다. 정상이 가까울수록 지겹다는 얘기예요. 정상이 가까울수록 가장 힘들어요. 또 산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2차전지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이 가장 지겨우실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여기가 마지막 이제 개미핥기 구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보유하신 분들 홀딩 하시고 25만 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릴 종목 아닙니다. 퓨처엠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좀 보시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30만 원 정도 전후 일단 보시면 되고 뭐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좀 중장기적인 성격에서 계속 꾸준히 보여 나가시고 28만 원에서 직전 고점이죠. 216일선 단기 물량은 29만 원 정도. 왜?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루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단기 목표가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차 28만 원, 한 29만 원 정도. 중장기는 그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좌우지가 뭐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홀딩 전략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만 원은 절대 물릴 구간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로는 28만 원에서 29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채팅창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네. 남장현님, 산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요. 비가 꽤 내립니다. 오늘 참 산타기 좋은 시원한 가을 날씨인데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전고 오늘 좀 일찍 출근했죠? 네, 아침에 일찍 몇 시쯤에 출근했어요. 왔어요? 저 7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비 너무 별로 안 왔죠? 일찍인가요? 네, 7시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왔어요. 중간에 지금 나갔다 온 적 있나요? 안 나갔다 왔습니다. 비 온다 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일부러. 비 진짜 많이 내려요. 입술이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비가 와서 주가도 네. 이렇게 같이 비 때문이네요. 이렇게 껴맞추기가 그래요. 어쨌든 비 지금 때문입니다. 증시가 진짜 비가 내리듯이 자꾸 내려와서 이 걱정들이 채팅창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네. 때 예젠커의 독종 경례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독종 경례, 저 경례가 괜찮을까요? 마침 지금 야후님께서 예쟁의 경례각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 독종 한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종! 오, 좋아요. 좋습니다. 경례가 괜찮은가요? 아니, 지난주인가요? 윤지 앵커와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윤재 앵커님 얘기하시면 다시 나타난다고요. 그래. 아니, 그냥 이건 뒷담 아닙니다. 네. 윤지 앵커가 이거를 했는데 네. 각도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수정을 했던 일이 있는데 저는 좀 괜찮은가요? 경례가? 상당합니다. 이거 각도가 예사롭지 않은 각도가 딱 나와. 저랑 거의 똑같죠? 제가 좋습니다. 군필 오빠가 한 명 있긴 하거든요. 어쩐지. 그래서 그런가? 자, 이 독종 정신을 가지고 바로 또 상승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님,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지 앵커에서 예지 앵커로 넘어오고 계신 건가요? 자, 어쨌든, 자, 아버지 군. 아버지 군인 아닙니다. 네, 그래요. 별 의심이 다 나고 있는데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게요. 다음 네. 종목은요, 유튜브 부자국민 1등 경제님이십니다. 독종 김봉만 전문가님, 앵커님들, MC넥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24,000원이고요. 비중이 지금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이거 주가가 거의 신저가인데요. 너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000원대, 매수했던 가격도 전혀 높지가 않은 구간인데 거기서 더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MC넥스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글쎄요, 이 기업도 지금 실적이 괜찮은데 시총 대비 좀 저평가고 명분이 이제 없죠. 전반적으로 이제 LG 이노텍도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추세고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테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또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테슬라가 또 이제 로보택시 공개하고 나서 시장에 좀 가학적인 어떤 구체적인 제시를 못해서 예, 좀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대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실적이 또 뒷받침되니까 현재 주가에서 더 빼진 않을 것 같아요. LG노텍도 제가 먼저 차트 보고 이제 같이 평가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120개였어요. 월봉에 120개였어요. 깼기 때문에 좀 반등 들어올 때 조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도 다행인데 지금 노고로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아마 그 맥점 예 지지 맥점까지 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이탈했네요, 요거에. 예. 이탈했어요. 근데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요럴 때는 또 이제 피보나치로 계속 흘러내리니까, 이 전립선형 패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전립선형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이제 피보나치를 보는 거예요. 피보나치. 예. 로고로 한번 보고, 로고로 보게 되면 50% 구간이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가, 예, 15,000원까지 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로고가 맞는 경우도 있고 일반이 맞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78.6이죠. 제가 봐서는 78.1 일반 차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일반 차트로 재단해 주는 거예요. 일반으로 봤을 때는 고점과 요 저점 대비, 예, 최저점 대비 지금이 78.6이죠. 78.6. 그러면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16,000원 초반이네요. 16,000원 초반만 크게 안 깨면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고 이번 달에 반등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예, 워낙에 이제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런 패턴은 지금 4개월 연속 또 이제 까마귀가 4마리니까 다음 달에 거래가 조금만 나오면 사신 가격까지 급반등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바로 돌릴 수가 없으니 우선은 매수가 그 2만 원 라인, 예, 아니면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2만 1, 2천 원.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 전략 말씀드립니다.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실적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뒷받침 되니까 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니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왜? 오늘 지금 거래가 2만 7천 주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 다른 개인들이 뭐 한 1, 2천 주만 툭 던져도 쑥 밀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등 시에 일단 좀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수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는 무조건 급반등 들어오고 매수하신 가격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한 2만 1, 2천 원 정도에서는 전량된 현금화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를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 현금화입니다. 자, MC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종목 보는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숫자가 좀 찍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만큼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빨리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MC넥스 봐드렸고요. 자, 지금 또 채팅창 보니까 야호님께서 네. 예지행 고향은 어디신가? 그러게요. 고향 어디예요? 맞춰보세요. 서울 아니에요? 아닙니다. 서울 아니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잠깐만요. 상희님 창고 앵커도 모르시잖아요. 제 고향 어딘지. 몰라요. 잠시만 네, 제가 알 것 맞춰보세요. 같아요. 전라도. 아닙니다. 왜 멈칫했지? 아니 전라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요? 네. 어디예요? 전라도는 아닙니다. 경상도? 경상도에 있어요. 경상도요?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건데요? 경상도 중에 있습니다. 경상도? 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원주, 대전, 광주, 충청도 다 아니고요. 아니 진주, 대구도 나오는데 어디예요? 그래서 네, 종목 진단 끝나고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밀당하네요. 저는 어디 같아요? 서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따가 저는 충청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네,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해볼까요? 네, AP 위성 종목 진단 보내주셨는데요. 이혜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5,000원에 보유 비중은 3%로 좀 적은 상황인데요.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AP 위성도 지난 5월에는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만 원대로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조보관님 마이크가 잠깐 꺼져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가 좀 꺼져 있었네요. 비중이 그나마 3%니까 다행이시고 15,000원대면 지금 비교적 좀 많이 밀려왔는데 지금 AP 위성뿐만이 아니고 세트레가이라든지 그다음에 컨택, 예?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 대부분 다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업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밀었다는 얘기는 뭐 AP 위성만 지금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쪽 분야에 이제 그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성 인터넷이 아직 국내에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도입이 안 됐을 겁니다. 예, 지금 뭐 테슬라가 지금 위성 인터넷,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미 위성 소형 인공위성을 뭐 몇만 개씩 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이제 위성 인터넷 시대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도 지금 알고 있듯이 머스크가 제일 먼저 지원해준 게 뭡니까? 바로 위성 인터넷이죠. 전쟁 중에도 뭐 실시간으로 막 유튜브에 전시 현황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위성에서 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위성 조그만 트럭에 소형 트럭에 중계기만 싣고 다니면 인공위성으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예, 그게 아마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사하라 사막, 아마존 밀림, 예, 그 늪지대에 빠져도 인터넷 다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AP 위성, 뭐 세트레가이, 뭐 컨택 이런 쪽이 상당히 수혜죠.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3%니까 그런 명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들 종목군들도 예, 고점 라인까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이 기업도 흐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선발은 세트레가이니까 세트레가이 흐름 보시고 다음 달에 또 양봉으로 조금 올라온다. 아니면 한 11,000원 정도까지 주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요. 그때 2, 3%더 추가 매수 해버리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월봉에서는 지금 장기 그 쓰리바닥 패턴이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뭐 실적을 보나, 성장성, 그다음에 스토리, 명분을 보나 추가적인 하락은 후퇴할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중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이 또 매수 맥점이죠. 이 성장률이 이렇게 밀었을 때 원래 우리가 매수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워낙에 지금 거래 대금이 안 나오니까 이럴 때는 매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5% 10%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3% 가지고 계시니까 한 다음 주 정도 한 1% 매수하세요. 1%. 그냥 10월 한 다음 달 뭐 첫째 주 정도 할 때 11,000원 살리면 그때 한 1, 2% 더 추가하시고. 예, 그래서 최소한 사신 가격대 현재 14,000~15,000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때 오히려 좀 수익을 내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타이밍이 좀 문제입니다만은 10월 말에서 뭐 11월 첫째 주 정도 오히려 한 2, 3% 추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말에서 11월 첫째 주까지 2, 3% 정도 더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채팅창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경상도의 지역이 다 나왔어요. 그냥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딥니까 고향이?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네, 부산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그 말투가 아스날 최고님께서 경남 같다고 해주셨는데 밑에 지역이 많네요. 네, 부산 맞춰주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화이팅 가자. 그리고 뭐 이정우님. 네. 아니 원래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 편이에요? 부산 가면 쓰죠. 부산 가면은 사투리 안 쓰면 친구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단디아자님이 부산 사투리 아니래요. 지금은 못 쓰죠. 부산 사투리. 그래요? 아까 화난 것 같은데 사투리 못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산 출신, 저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재과 함께 종목들을 살펴드렸는데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전부터 낙폭을 빠르게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빼나 싶다가 조금 전부터 저점을 좀 줄여가면서 낙폭 줄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제 제 공개 방송을 청취하신 그 유튜브 맥점 매매 회원님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맥점이라고 그랬죠. 오늘이. 이번 주는 오늘이 맥점이다. 이제 기술적으로 자, 21선하고
121선이 여기서 이제 21선이 골든크로스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골든크로스 시키는데 골든크로스 못 시킬 것이냐 그거였는데 아쉽게도 지금 21선 깨다 보니까 흘러내리죠.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타이밍이 그다음에 또 ADR 지표 자체가 제가 지난주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가열권이었다고 조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봉에서 지금 3주 연속 그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거래소에 있는 3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또 아래쪽 누른다. 예를 들어 720까지 720 매수 땡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이번 주면 10월 중순 넘어가잖아요. 요 정도 주게 되면 기관화 외에도 지금 판 게 없거든. 신용도 없습니다, 지금. 물량이 악성 매물이 거래대금도 바닥권이고. 그래서 저점에서도 한 번에 매수 못 합니다. 이렇게 눌림 줄 때 오늘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주 아래쪽 눌림 준다 그러면 그때는 11월 전에 매수 땡큐 하시면서 여러분들 저점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다음 달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림 줄 때 예, 고맙습니다 하고 싸게 잡을 수 있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어차피 11월 돼야 됩니다. 돼야 되니까 방향성이 좀 정체 국면이니까 조금 타이밍만 늦추시고 많이 빌리면 많이 매수하시고 적게 빌리면 좀 적게 매수하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오작 남은 시간의 전략까지 시장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봉만 전문가님께서 오늘 랭킹쇼 주제 1위는 지리산이다 하면서 1900m대 정확히 그 높이까지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1위가 지리산이 맞을지 랭킹을 알아볼까요? 네, 랭킹쇼 1, 2위 남아있는데요. 지리산과 설악산, 과연 1위는 무엇일지 공개해 주시죠. 1위는 바로 오, 전문가님 맞히셨습니다. 와,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1900m 초반대 숫자까지. 그래요. 와. 네, 설악산도 1700m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주 높이까지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산 어디 가십니까? 제가 2주 전에 그 한미약품 제가 강화도 만인산 패턴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또 2주 전에 그 만인산 패턴 얘기하고 나서 제가 만인산에 또 생기로 받으러 갔다가 오팔이랑 한국 부르고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지금 매일 침 맞고 있는데 이번 달 말일까지는 그 산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목 진단 더 잘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랭킹쇼는 여기서 이제 저희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게다가 오늘 밤 9시에 종목 진단에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이라면 또 기회가 있죠. 미스터 진단입니다.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지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전화번호 저기 적힌 대로 연락 주시고 종목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